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다큐 영화가 논란입니다. 성폭력 사실을 부정하는 일방적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박 전 시장의 극단 선택으로 그 사건은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났죠. 그럼에도 인권위 조사로 피해자 주장은 거의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또 인권위 결정을 취소하라며 가족이 낸 소송도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을 줬다는 언동을 법원도 인정한 셈이죠. 그런데 다큐 영화는 박 시장을 희생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진영을 떠나 인물평가는 공과 과를 균형 있게 다뤄야 합니다. 우리 편은 미화하고 상대편은 악마로 만드는 태도는 사실 왜곡을 낳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의견을 가질 자유가 있지만 각자의 사실을 가질 자유는 없습니다. 진실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시사 1번지 시작합니다. 네, 오늘 토론 함께 하실 패널 네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혜령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이민찬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네 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여론조사로 좀 문을 열어볼까 하는데요. 이제 총선이 이제 1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각종 여론조사 기관에서 과연 어느 당에 표를 줄 거냐 이런 걸 묻는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연합뉴스와 연합뉴스 TV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여당이 이제 다수당이 되어야, 야당이 다수당이 돼야 된다. 이게 정권 견제론인데 34.5%. 또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여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자. 이게 32.3%. 오차범위입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갤럽 조사에서는 10% 이상 차로 정권 심판론이 우세했거든요. 자, 어느 쪽도 어찌 보면 손을 확실히 들어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김은기 의원님? 저는 이제 어떤 여당 야당이 누가 잘했다라고 말하기 참 어려운 상황이고 무당층이 많아졌다라고 보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정치적 의제나 외교적 의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흐름은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왜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여야의 균형과 안정 이 두 가지가 거의 팽팽하게 맞서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오히려 야당이 잘하는 게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대체로, 특히 갤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지선다형 문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런 부분이 나온다는 것은 어쨌든 대통령님이 그동안에 1년 동안 보여주신 부분에 있어 국민들에게 대한 어떤 정책적 아마추어리즘, 실수 이런 것들의 어떤 불안정, 그리고 거기에다가 참 이제 실제로 당과 또 참모진들이 이런 좀 한정된 정치 경쟁에 한정된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런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 안에 깔려 있다. 근데 많은 국민들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그런 표현을 하지 않을 분들이 마음이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총선까지 상당히 이러한 기조가 유지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김혜령 대변인, 여당은 어떻게 봅니까? 일단은 참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일단은 저희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지지율에 대해서 좀 많이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과거에 하신 바가 있긴 하지만은 어떻게 연연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지율에 대해서도 이제 항상 예민하게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저희가 집권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우리 용산에서 있었던 도감청 문제라든가 또 한일 외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어졌고, 또 당 내에서는 아시다시피 또 최고위원들의 그런 잇따른 설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국민 여러분들에게 많이 실망감을 좀 안겨드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 대변인으로서 좀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저희가 그래도 국민 여러분들의 어떤 안보라든지 경제 문제 이런 현실적인 발전을 위해서 저희 국민의힘과 또 대통령실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는 점에는 여러분들께서 좀 다시 한번 좀 신뢰를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네. 신뢰를 달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기대감이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좀 포기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뭘 해도 바뀔 게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반등하기는 굉장히 어렵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실은 견제론이 훨씬 높잖아요. 민주당이 굉장히 위기가 많이 있고 검찰 공화국이 들어오면서 검찰 수사는 정말 넘쳐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제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건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게 맞지 않을까요? 바닥에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반등하려면 검찰 공화국이라는 이미지를 없애야 될 것 같은데 정권 1년 내내 수사만 하고 있으니까 이 이미지가 벗겨지지 않는다는 거고요. 경제 문제 관련해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일례로 지금 대중무역 적자가 굉장히 요즘 일어나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중국을 상대로 한 흑자만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대만 문제에 대해서 힘으로 현상을 변경하면 관여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니까 중국과 또 예전에 사드 보복처럼 또 보복이 있는 거 아니야? 관련 업체들에 대한 주가도 좀 폭락했고요. 안보 문제도 저는 뭐 안보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열심히 뛰는 건 알겠습니다만 왜 자꾸 핵전쟁 대비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핵전쟁 대비에 일관적으로 하고 있지 경제 문제에 좀 관심을 쓰는 모습들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검찰공화국 뭐 수사만 계속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사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잘 아시잖아요. 이재명 우리 대표 정말 뭐 문제가 너무 많으시고 사실 지금 뭐 피의자 신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또 이번에 그 돈봉투에 대한 수사 안 할 수 있습니까? 안 하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답답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의혹들을 분명히 우리가 해소를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저희 그 윤석열 정부이기 때문에 이게 또 수사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또 이번에 또 불거진 우리 김남국 의원의 이런 그 코인 문제도 역시 검찰 수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핵 관련된 것만 이렇게 신경을 쓰냐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이 핵과 관련된 북한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너무 도외시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좀 그때 당시에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바라봤고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 굉장히 숙제가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것들을 이번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모두 그 숙제를 반드시 하겠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드리고 안정을 드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경제에 있어서 분명히 현실적인 부분들 또 여러분들께 어려움이 없도록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승우 부위원장 잠깐 말하시고 그다음에 이민찬 부대변인 넘길게요. 짤막하게 하시죠. 네.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수사는 같이 해야죠. 왜 김연아 전 의원이나 태영호 최고도 지금 후원금 쪼개기 의혹이 있던데 거기도 좀 신속하게 수사하면서 민주당도 좀 수사를 했으면 좋겠고요. 네, 이것도 반드시 할 겁니다. 네. 저는 우리 이민찬 이재명 대표가 와 계신 줄 알았어요. 제가 이제 본질로 돌아와서 여론조사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요. 네. 저는 좀 우리 국민들께서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주셨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정권 견제론이 34.5, 힘식기가 32.3이에요. 이건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겁니다. 어디가 높다 낮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플러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다른 항목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내일이 총선이면 어느 당을 찍을 것인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선 국민의힘이 32.3%예요. 민주당이 30.2%. 그럼 왜 정권 견제론이 더 높은데 왜 국민들은 국민의힘을 찍겠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네.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플러스 우리 송영길 전 대표의 여러 돈봉투 의혹 더하기 우리 지금 불거지는 김남국 의원의 여러 논란 때문에 국민들이 어느 당에도 마무주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누가 잘했다 못했다고 말하기보다는 우리 둘 다 반성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 코인 관련해서 좀 관심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김남국 의원이 어제 무려 이제 13쪽 분량의 그 해명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고도 이게 이제 최초 설명의 해명인데 또 다른 의문이 여러 이제 언론에서 제기를 하고 있고 결국 또 말이 바뀌고 이렇다 보니까 오히려 해명이 더 이제 눈덩이 붙은 것처럼 의혹이 좀 더 확산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순재적으로 그 김남국 의원이 자기가 코인을 갖고 있다. 이것도 재산 등록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선제적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갖고 있는데 이것이 코인은 재산 등록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좀 약하고, 물론 그 불법이 아니다라는 말은 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정치인으로 봤을 때는 내가 코인이 상당히 갖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참에 정치인들도 코인을 재산 등록에 포함시키자. 이랬으면 훨씬 좀 더 쉽게 가지 않았겠냐. 저도 이렇게 들어서 알았거든요.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통해서 돈을 좀 벌었다는 소문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법적인 정면으로 가다 보니까 실제로 그럼 그 코인을 어떻게 형성했을까. 그리고 더군다나 위메이드라고 하는 코인, 상폐가 되어 있는 코인들을 갖고 있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게임 업체지만 사실은 한편으로 보면 이제 그 사행성 그 부분에 대한 게임물 등급위원회 때문에 사실은 저한테도 와서 뭐 두바이 가는데 도와달라고 했던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로비의 가능성 혹은 실제적으로 트래블 룰이라고 하는 어떤 그 현금화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불법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조사까지 들어가게 됐다라는 측면이 좀 이제 김남국 의원에게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정치인들이 늘 논란을 겪을 수 있고 억울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국민들께서 판단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김남국 의원을 보면 이 국민 앞에 당당하게 서서 그렇게 당당하면 소상히 공개를 하고 해명을 하면 될 일인데 자꾸 변명을 하거든요. 검찰 핑계를 댔다가 뭐 억울하다고 했다가, 그리고서 우리 언론에 연락은 잘 대응을 하질 않아요. 어제도 보면 기자회견을 예고를 했었어요. 우리 사무총장께서 곧 기자회견을 할 것이다 했는데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입장문만 배포했잖아요. 이거는 나의 입장을 밝히겠지만 질문을 받지 않겠다. 이거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적 이렇게 추측성만 더 난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서 오늘은 친야 성향 유튜브에 나가서 본인이 또 하고 싶은 말만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왜 저럴까? 의혹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 공직선거법을 보면요. 이런 허위 재산 신고를 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지난 지방선거 때도 보면 이 허위 재산 신고 때문에 의원직 직을 상실할 수 있는 150만 원의 구형을 받으신 분도 있으세요. 그만큼 이렇게 중하게 다루는 문제인데, 물론 이 재산 그때 시의 재산 공개와 이 문제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중한 문제인데 너무 민주당은 안일하게 대응하고 김남국 의원도 왜 소상히 공개하지 않고 공작 설마 퍼뜨리는지, 이거는 좀 문제라고 봅니다. 아니 이게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60억 하니까 뭐야 국회의원이 60억이나 벌었다는 거야 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60억을 번 게 아니라 이 코인을 계속 가지고 있었을 때 최고가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김남국 의원이 가지고 있는 건 한 9억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60억은 사실이 아니단 말씀드리고, 저는 왜 국회의원들이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코인 가진 사람이 여러 명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문제시되면 막 전체를 다 전 재산을 다 공개해야 되고, 어떤 의원들은 그냥 조용히 뒤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이 공직자 재산 신고법을 바꿔서 코인도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 전수조사를 하자, 이렇게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야당도 마찬가지고 여당도 마찬가지고 이제 상대방 약점 잡아서 남들은 다 숨죽인 채 있으면서 한 사람만 몰아가는 건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김남국 의원이 돈을 9억 정도 지금 남았다라고 하는데, 그걸 떠나서 공직자 재산신고법 개정해야 된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전수조사에서 코인 가진 사람 다 차라리 공개하자, 이 운동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준석 전 대표도 가지고 있고 돈을 좀 벌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던데 갑자기 이준석 대표한테 너 재산 다 공개해봐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본질로 가는 좀 국회를 보여주자,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본질은 이제 본질이에요. 네, 본질은 당연히 이제 저희가 그 본질을 찾아서 가야 되고, 그건 여야 관계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맞는 말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남국 의원 그 매도 시점과 관련해서도 또 지금 굉장히 좀
의아스럽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 대선 자금을 뭐 공급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매도 시점이 그 지난 대선일과 굉장히 가까웠었거든요. 그래서 이 매도한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 확실히 좀 검증이 돼야 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 이제 이 해명에 있어서의 이 좀 정확성이 없는 것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제 또 하나는 어떤 이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겠어요? 뭐 어제부터 계속 나온 얘기인데 이게 제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과거에 뭐 본인이 라면만 먹었었다. 그다음에 뭐 좀 헌 운동화를 신었다. 뭐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경제적으로 좀 풍족하지가 않으시구나. 이제 굉장히 또 검소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김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사는 청년이다. 해서 지지를 하셨던 그런 민주당 아마 당원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이렇게 그 좀 서민 코스프레를 하시면서 어렵다고 해가지고 후원금을 또 작년에 모금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 당 입장에서 또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또 청년분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한 지금 배신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민주당의 정말 민낯이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권력을 잡았잖아요. 국회의원이 돼서. 근데 이 권력만이 아니고 이 권력을 이용을 해서 돈까지 벌겠다는 이런 심산. 이런 그 정서적인 부분이 좀 굉장히 크게 다가오고 이에 대해서 좀 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어떤 수사 좀 명백히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이와 관련해서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남긴 걸 보면 그 이해충돌 논란은 뭐 당시에 이제 그 과세를 유예하는 과정에 국힘의원이 3명이 발의안을 냈고 민주당 1명 그리고 이제 여야 합의로 이제 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건 핵심 쟁점이 아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문제를 제기했어요. 하나는 공개된 시장 정보 외에 다른 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있는가? 이게 이제 몰빵을 한 거잖아요. 상당히 많은 금액을 이 부분. 그다음에 이제 거래소 지갑에서 비실명 개인 지갑으로 이체를 받거나 이체를 한 사실이 있는가? 이제 이거는 자금 출처와의 그 타인 전달 가능성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기를 한 건데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논의를 해봐야 될까요? 지금은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거래소에서 다른 비실명 계좌로 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네. 현실적으로 보니까 국민은행 그런 게 나오는데 제가 왜냐하면 사실은 블록체인 협회 이사장이에요. 네네. 너무나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인원이나 뭐 비스이나 들어가 보면 알지만 그게 비실명으로 갈 수 있는 형태는 아닙니다. 당시에도 그랬다는 말씀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게 자기 스스로의 정확하게 자기가 어디서 돈을 만들었고 어떻게 올렸다는 게 명쾌하지 않으면 사실은 등록 자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과도한 공격일 수 있고 다만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그런 많은 액수의 코인을 산다라고 하는 정보가 어디서 왔는가. 일상적으로 그런 코인들을 자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코인들을 그렇게 많은 수량을 확보하는 데는 믿을 만한 정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이런 의혹을 어떻게 김남국 의원이 해소시킬 수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이겠죠. 그런 부분만 저는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저는 지금도 이 코인과 관련해서는 재산 등록 문제도 안 돼 있죠. 과세 문제도 안 돼 있고 사실은 20대 국회가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음으로 생긴 문제다라고 하는 서로 간에 같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고 과세 유예라고 하는 것도 다 MZ세대 모두가 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해서 낭패가 났기 때문에 합의한 것이라서 네. 이해 충돌이라고 하는 부분도 약간 약하다. 물론 네. 사인을 했기 때문에 쟁점을 받을 수는 있지만 또 하나는 자기가 대선 후보도 아닌데 대선 자금으로 썼다는 것도 사실은 좀 과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야.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가 이 코인을 갖고 있다는 것이 마치 불법적인 것처럼 감춰온 것에 대해서는 조금 비난받을 만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매도 시점이
대선 시기였기 때문에 이게 대선 자금으로 쓰였을 거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좀 저는 코미디 같은 얘기라고 생각되고요. 김남국 의원이 뭐 굳이 자기 신의 돈을 대선을 위해서 사용했겠어요. 이렇게 뭐 서민 코스프레하면서 힘들게 살았다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조금 너무 앞서간 게 아닌가 싶고 실제 이제 SG발 주가 폭락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키움증권이라든가 몇몇 그런 대주주들이 주요 정보를 미리 알아서 팔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도 만약에 위믹스 코인을 샀는데 김남국 의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올라갈 줄 알고 샀다라고 한다면 이건 좀 심각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뭐 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왜 코인을 샀어? 그리고 왜 돈을 많이 벌었어? 라고 이제 비난하는 것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또 재산신고법에 코인은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뭐 저는 적절하지 못하고 보고요. 다만 이 코인이 김남국 의원뿐만 아니라 여러 국회의원들이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코인은 작은 규모의 회사들이 많이 있어서 내부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찰이 한번 수사를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강남 부동산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종부세를 갖다가 내리는 법안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이 많아요. 그러면 강남 부동산 두 채, 세 채 산 사람들 다 재산 공개를 해야 되고 이해 총대 법안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 정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 그런 불법적인 부분에 우리가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본질에 집중해서 저는 이 과연 이렇게 김남국 의원이 어제 공개한 자료를 보면요. 이 구매 이력은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커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위믹스라는 이 코인이 2021년 말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김남국 의원이 갖고 있던 게 최고가가 60억이 맞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있어요. 일각에선 더 많았을 수도 있다. 근데 이런 오해를 받는 이유는 김남국 의원이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고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공개해야지 본인이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매매를 한 거 아니냐 이 오해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김남국 의원님이 이것을 공개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지도부에서 선제적으로 나서줘야 되는데 지금 이 진상규명도 미온적이에요. 진상규명 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못했고 송영길 대표도 못했는데 또 이걸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당에서 좀 짚어줘야 되는데 언제쯤 이게 공개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뭐 외부에 공개하라 이건 좀 너무 지나친 요구 같고요. 왜냐하면 아니 주식 많이 올랐다고 해서 국회의원 보고 야 너 주식 매매거리 다 공개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김남국 의원이 당에 소명을 할 것이고 당에서 봤을 때 이게 좀 이상하다라고 판단한다면 그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김남국 의원이 지금 현재 드러난 죄는 코인 투자를 잘해서 돈 많이 번 죄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만 미공개 정보, 내부 정보 이용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당 차원 조사보다는 검찰이 어차피 얼마나 신속하게 수사를 하겠습니까? 검찰 수사를 하면 이 부분은 충분히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기회에 이제 공직자 관련법에서 가상자산 이 부분이 명확하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 이제 법률적으로도 이제 그 규정을 할 필요가 있고 또 한편 이번 기회에 논란이 되니까 가상자산에 한해서 전체 국회의원 좀 전수조사를 뭐 자율적인 방식이든 어떤 방식이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국회의원 할 때도 사실은 뭐 재산 등록된 부분에서 은행 계좌는 정기적으로 사실은 검조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FIU에서 자연스럽게 뭐 4개 정도, 5개 정도의 암호화폐 거래소 대상으로 해서 지나친 재산 변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차피 이 부분도 똑같이 FIU에서 드러나서 체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제도화시키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게 필요하다면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일정 정도 예탁 결제형 같은 데서 예탁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번이 이제 김남국 의원 이 코인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이게 좀 위험한
투자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제도화하는 것이 일단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제 좀 협의를 여야가 거쳐서 전수조사 같은 것을 해서 이 본인 당사자들이 좀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신고하는 그런 좀 방법들을 찾았으면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법을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공직자 재산신고법 빨리 법 바꿔서 코인도 공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신고 기한 전에 코인을 팔아서 수익을 먹고 현금 갖고 있으면 또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럼 다시 또 얼른 또 다른 코인 사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이걸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법을 바꿔야 되고 하태경 의원 말씀처럼 전수조사해요. 아무튼 뭐 국회의원 100명이 코인을 갖고 있는데 김남국 의원만 지금 엄청 비난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코인 갖고 계세요? 저는 예전에 조금 샀었는데 저 무서워서 무서워서 그냥 팔고 안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 우리 패널 분들 다 공개를 한번 해보시죠. 저는 제가 뭐 2017년에 사단법인 만들 때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방방 떴어요. 하지 말라고 블록체인 협회를. 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코인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빗썸의 계좌를 갖고 내가 해볼 수는 있으니까. 네. 그런데 뭐 전혀. 이민찬 부대변인은 네. 이 코인은 주변에서 많이 보고 저도 계좌는 텄는데 24시간 돌아갑니다. 변동 등락폭이 맞아요. 등락폭이 엄청납니다. 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을 잘 수가 근데 저는 김남국 의원이 그래서 대단하다고 보는 겁니다. 돈이 많이 대선- 투자를 했으니까 잠을 아니 잠을 못 자서 오늘 얼굴이 이 까만가요? 대선 기간에 그 바쁜 일정이 소화하면서 어떻게 네. 이거를 다 거래를 하고 수십억의 수익을 내고 전 대단하다고 봅니다. 근데 팔아야 수익이에요. 팔아야. 60억대 그러니까 팔았으면 이제 사실은 60억 벌었을 정치인들에 건데. 대한 부분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과세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지금 네. 현재 법인이 암호화폐를 샀을 때 혹은 값의 변동에 따라 그런 부분부터가 정상화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앵커는 어떻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저는 계좌조차도 없습니다. 네. 네. 자. 어쨌든 뭐 이제 국회 차원에서 제가 보니까 뭐 특위를 만든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이 가상자산 문제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규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뭐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막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어떤 자산을 숨기는 그런 수단으로도 좀 악용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중국이 막고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CBDC라고 하는 중국 디지털 위안화를 강화하기 위해서 막는 거고 우리도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의원들이 좀 정무위 소속은 네. 알 필요는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좀 정리하고 2부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잠시 뒤에 2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